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지난 6월 11일 김대중 도서관을 찾은 데 이어 이번엔 김대중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어제는 김대중이 세상을 떠난 지 12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윤석열 예비후보가 당내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묘역을 찾은 것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18일 대선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과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정신에는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인권도 있지만 화합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것도 있다며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가 김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비후보는 김대중 도서관을 찾았을 때도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긴 바 있죠. 윤석열 예비후보가 지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음이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북한에 돈을 퍼나른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허구한 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화합과 통합의 중요성 저 역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은요, 아무하고나 막 했다간 더 큰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전통성을 망각하면 역사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젊은 애가 왜 저렇게 보수적인 말을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어져 온 줄기를 끊지 않고 지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말 그대로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예비후보가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같은 당 최재형 예비후보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야권 통합에 부적격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통합하려면 먼저 우리 쪽 사람들과 먼저 화합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 부분을 최재형 예비후보가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 예비후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때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은 야권 인사가 많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을 통합하기에 윤 전 총장은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가장 강력한 경성 상대로 윤석열 예비후보를 꼽으면서도 윤 전 총장은 야권의 분열을 가져온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해 내가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인사들이 나를 로마 용병에 비유하는데 나는 불의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제1야당에 지원 입대한 시민군이라고 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따라서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부채감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감사를 지휘한 최 예비후보는 두 사건에서 드러난 비리는 모두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앞세운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됐다며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제약을 받는,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인터뷰 도중에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패거리 정치를 갈아엎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작금의 문재인 정권을 보면 온갖 정가범들이 다 모여서 마치 깡패 집단처럼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재형 예비후보가 그 부분을 저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의 제약을 받는,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한 부분도 참 인상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한편 최재형 대선 캠프가 정책 공약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 플랫폼을 이번 주에 열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여론을 다양하게 모아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보겠다는 것인데 플랫폼의 이름은 그린페이퍼 프로젝트입니다. 그린페이퍼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법안 발의 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하는 국회 토의용 정부 제안 자료를 가리킵니다. 이재명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남발했다가 반감을 사기도 하고 문재인의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반대로 다 죽이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여론 수렴 플랫폼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재형 캠프는 그린페이퍼 프로젝트가 의석수 171석의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니 눈이 번뜩 뜨이고 귀가 쫑긋해지죠.
캠프 관계자는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 입법과정 선진화를 위해 기획한 장기 프로젝트라며 최재형 예비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번 프로젝트가 정부의 공식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위원장에는 우파 성향의 교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대표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제 여론은 반영되지 않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절차라며 그린페이퍼 프로젝트가 제도로 정착되면 졸속 입법 문제를 바로잡을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페이퍼 프로젝트의 첫 아젠다는 귀족노조 문제입니다.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 및 회계 공개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귀족노조들은 근로자를 대표해 근로조건이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치투쟁으로 가고 있다며 기득권에 의해 청년들의 취업도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도 민노총을 겨냥해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